이번 주 영어 취향 공유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4가지 정도 되는 기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였고요. 제목은 Why People Can't Quit ChatGPT. 이 기사는 사람들이 ChatGPT를 바라보는 방식,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제 평소 생각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확 바꿔주는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In a recent article for The Atlantic, Tyler Austin Harper called AI a scam. AI는 사기다. 혹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런 책의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AI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어요. The linguist Emily Bender and the sociologist Alex Hanna think that AI is a con. 이게 책의 제목이었는데 심지어 그 언어학자 그리고 사회학자가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The AI Con이라고 여기서 con and confidence trick이라고 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치는 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AI는 사기다. AI는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ow to fight big tech's hype and create the future we want. 이 모든 거는 hype, 과대 포장되고 있고 과대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단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AI를 바라보고 있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서 Eliza Effect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There's a name for being fooled into thinking you're dealing with an intelligent being when you're actually not. The Eliza Effect. Eliza Effect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이 Eliza Effec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혹은 처리하고 있는 혹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치 너무 고능해서 인지 능력을 갖춘 것처럼 여겨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효과를 Eliza Eff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AI is a con, AI is a scam. 이거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다. 사실 AI는 그냥 Eliza Effect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hype이다. 과대망상이고 그 AI 테크 기업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고 상업성을 위해서 되게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hype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면서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 막 산업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But what if the effect is a sign of not delusion, but a simple desire to keep chatting, to play with the limits of language? 하지만 만약에 이 Eliza Effect가 delusion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 계속 대화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AI에 계속 빠져드는 거는 우리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본능이 아니라 이렇게 You can become obsessed with something that isn't amusing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재미가 없는 것, 그런 것에는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는다. No one ever fell in love with a calculator. 계산기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AI와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욕망이다. 이 본능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건 놀이기구, 토이이지 않을까? 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OpenAI의 대표인 Mr. Altman도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Mr. Altman inadvertently showed us is that what is really driving the hype and widespread use of large language models like ChatGPT is that they're fun. AI is a form of entertainment. Mr. Altman이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보인 것은 지금 이 유행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ChatGPT 같은 랭귀지 모델을 엄청나게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they're fun, 재미있어서가 아닐까? AI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종류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We ought to think about AI as an entertainment system before anything else. AI를 entertainment system,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그런 entertainment system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The lesson is simple. We might be taking AI too seriously. 우리가 AI를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건 이게 재미있어가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언어에 있어서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계속 가지고 놀아보는 사람들의 본능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The Atlantic의 기사였고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기사였습니다. The reality show that captures Gen Z dating. 최근에 미국에서 Love Island라는 연애 프로그램 시즌 7이 방송이 됐는데 이 말이 너무 웃겨요. This season of Love Island USA is a romance competition with very little romance. Love Island USA 이번 시즌은 로맨스가 거의 없는 로맨스 컴피티션이다. Very little이라고 하면 뭐뭐같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 뭐뭐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Gen Z의 dating pattern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If this season feels like Situationship Island, not Love Island, that's because Gen Z is the situationship generation, one in which many young people believe in love and want it badly, but have a real sense of anxiety about how to go about it. 만약에 이번 시즌의 Love Island가 Situationship Island 같이 느껴진다면 왜냐하면 그건 Gen Z 자체가 Situationship Generation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썸에 가까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연애를 한다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은 다 즐기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관계를 정의 내리지는 않는 썸과 같은 그런 관계를 situ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구가 되게 좀 저는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좀 쓰라린 그런 말이 있는데요. Many young people believe in love. 많은 어린 세대의 사람들이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절실하게 그것을 원한다. Want it badly, but have a real sense of anxiety about how to go about it.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근심, 걱정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시작하고는 싶으나 그 실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generation이라는 거죠. 자, 어떤 리포트는 described Gen Z daters as tiptoeing around direct communication to avoid coming off as cringy or overeager. 한 리포트는 얘기하길 Gen Z daters, Gen Z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머뭇거린다. 왜냐하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coming off as cringy or overeager. cringy, 그러니까 오글오글하거나 너무 막 목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느끼하게 여겨지거나 혼자 몸단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하지 않고 주변을 그냥 맴도는 그런 데이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되게 와 닿았는데요. 왜냐하면 Gen Z 자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세대라서 그렇다고 해요. 지금 Gen Z가 된 세대들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Zoom으로 수업하고 원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세대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었거든요. 이 말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But the group doesn't just seem cautious about connection. They seem suspicious of it. 이 연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doesn't just seem cautious about connection.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은 정도를 지나서 they seem suspicious of it. 관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The Atlantic의 이 기사는 최근 Gen Z의 dating pattern, 데이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situationship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였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훅였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딱 나타내는 문장을 보면 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보면 One reason American politics are so dysfunctional is that we constantly overestimate what politicians can accomplish. 미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비정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인들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과대평가하는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미국 정치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What's the matter with men? 남자들 도대체 문제가 뭐야?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기사였거든요. 이걸 보고 좀 더 이게 무슨 기사지?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 역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꼬집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So simply put, they're flailing and falling behind. Flailing이라고 하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 하고 있거나 어떤 도리깨질 한다고 팔을 막 휘두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flailing 하면 허우적 falling behind는 뒤로 뒤처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그 young man, 어린, 젊은 남성 세대는 지금 허우적대면서 뒤처지고 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번에 대선 끝나면서 밖으로 아예 이렇게 드러내어진 그런 문제이기도 했죠. 그러면 실제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죠. Fortune 500, 그러니까 Fortune의 500대 기업의 사실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남자들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Young Man Generation에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Men are lagging women in educational attainment. 학습적인 성취에 있어서 여자들이 훨씬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struggling disproportionately with their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문제를 겪고 있고 and dying by suicide rates much greater than women. 여성들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온 게 It's not just a feeling. 이게 느낌이 아니었다. Data shows boys and young men are falling behind. 자, 데이터가 말해주길 그 10대 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남자들이 실제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Boys educational achievement 여기 똑같은 거 나오죠. Educational attainment라고 했잖아요. Mental health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dicate that many are not thriving.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럼 문제의 원인을 찾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게 culture war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을 제대로 이제 영향을 발휘 못하도록 일부러 억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culture war 쪽으로 그 문화전쟁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생각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There's a competing thesis about the crisis in young men that it's much less related to ideology than it is to technology. ideology, 그러니까 culture war,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그리고 경쟁시키듯이 뭐 여자들이 억압하고 남자들이 억압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ideology보다는 technology가 원인이 되는 게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그 산업화된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 오면서 deindustrialization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걸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Combined Industrial and Information Revolutions 라고 하면서 이미 산업사회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deindustrialization, 산업화를 지나서 그 남성들의 막 울룩불룩 근육, 힘이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Information Revolution, 정보혁명이 계속되면서 다른 재능이 더 선호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before a young man could learn masculinity by osmosis. 예전에는 젊은 남성들은 남성성이라는 걸 삼투압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스며들듯이 아빠, 형, 뭐 삼촌, 그리고 자기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서 삼투압으로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wasn't much confusion about what it meant to be a man. 그러니까 진정한 남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다. 딱 저게 남자. 아, 남자지.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근데 now 하지만 현재는 A boy has to learn masculinity intentionally.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Young men have to be deliberately taught how to find their place and their masculine identity in a very different world.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려서 그들의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들의 남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의식적으로 찾아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 해봤던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어딘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뭔가 정치가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Millions of Americans are looking to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to save men, to save the church, to end racism, and to provide meaningful, enjoyable work. 남성 문제 해결하라, 뭐 이런 문제 해결하라 라고 정치 이쪽을 보고 있지만 문제는 We constantly overestimate what politicians can accomplish. 우리가 그 많은 문제를 politicians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정치가들이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남성들이 느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기호 4번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데요. When they cannot accomplish the impossible, voters grow frustrated, declare that they are held back by a uniparty or a regime, and then flirt with increasingly extreme and dangerous politicians and ideas.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젊은 남성들은 유니파티, 이게 전부 다 정당 정치, 그 야당, 여당 전부 다 잘못했다. 전부 다 능력이 없다. 라고 돌아서거나 이 체제 자체의 문제다. 라고 엉뚱하게 비난을 하거나 결국에는 flirt with, 그러니까 극우나 되게 위험한 사상가들, 위험한 정치가들, 그들의 생각에 매료된다. 그러니까 이 영맨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라는 걸 꼬집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4번 이준석의 대두, 아주 잠깐이었긴 했지만 그 사람의 대두가 지금 그런 이상한 정치인이 막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약간 표를 얻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문제의 해결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냥 culture war, ideology와 policy,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technology, 그리고 policy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한번 더 되짚어보는 기사였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문학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Lunch with Virginia Woolf. Virginia Woolf와의 점심인데요. 이거는 딱 2단락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다시 출간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쓰신 Xochitl Gonzalez라는 분의 글이 The Atlantic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A Room of One's Own을 읽었다고 해요. For many years, I did not read Virginia Woolf's A Room of One's Own. I suppose the thesis seems so familiar, so foundational to feminist thinking, that I never felt the need to actually open the book. Of course, a woman needs personal space and financial security in order to create art. 이 읽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나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지 않았다. 왜냐면 그 thesis, 그녀의 주장이 너무 뻔한 것처럼 느껴졌고 페미니스트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기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여성이 예술에 종사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난 아직까지도 그 책을 읽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읽었겠죠. 그리고 이 실리는 글을 쓸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In one afternoon, Wolf became known to me, and all my years of blind grievance melted away. Her honesty and fire and rage at the limitations put on women's minds dissolved all the layers of feminist signifiers that she had been freighted with, and all the distance between us. 어느 오후에 나는 wolf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눈먼 불만들이, 오랜 시간 내가 가졌던 이유도 없는 그런 불만들이 녹아내렸다.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제약에 관한 그녀의 진실성, 그리고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분노가 버지니아 울프가 스스로 짊어졌던 그 페미니스트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 그 모든 것을 녹여버렸다 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어 취향 공유예 그리고 기사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기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